다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마지막 지역 순회 투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지금 마침 주자들이 다 연설을 마친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 화두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제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확실한 판세를 나에게 이끌어달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고생 많았고 이재명 성남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성 시장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로 나가겠습니다.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결국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수락 연설문까지도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뭐냐?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후보 측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앞세우고 나가면서 본선 안철수 전 대표와 혹은 홍준표 지사와의 본선을 좀 더 앞서서 준비하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최석호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요. 백문이 불여를 일이겠죠. 문재인 전 대표의 오늘 주요 연설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1등이 아니라 압도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판세를 굳혀야 합니다. 오늘 확증해 주십시오. 문재인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적대 세력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이 두려워서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아니라 비난으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 하루 만에 사면을 말하고 용서를 말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수도권 경선을 마지막으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는데 자신감을 드러내는 듯한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참 인상적인데 적폐 세력이 저 문재인이 두려워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 하루 만에 사면을 말하고 용서를 말합니다. 이거 사면을 말한 거 안철수 전 대표인데 이걸 적폐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 기자, 강력하네요. 강력하죠. 근데 강력한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예, 왜냐하면 무슨 연고입니까? 이 사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국민들의 염원이 있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안희정 지사가 선의 발언을 했을 때 어떠한 공격을 했는지 이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분노가 빠졌다 이렇게 한마디 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안철수 전 대표 특히 이제 안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여론 그 다음에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안풍을 막아야 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어느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어떤 안풍이 불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우리 최석호 기자가 잘 설명해 줬는데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이제 본선까지 생각하고 견제하기 시작한 거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예. 문 전 대표의 발언 중에서 이제 용서를 말한다는 부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칭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 박 전 대통령 용서론을 꺼내들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은 정치 투쟁에서 진 거고 헌재 판결도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안풍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본선의 경쟁자로 본다면 홍준표 경남지사도 경쟁자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본선을 노리는 문재인 전 대표. 자, 오늘 경선도 다른 후보들까지 치열했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면서 한번 들려주시죠. 네, 오늘이 사실상 최종 경선입니다. 오늘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과반을 넘지 못하면 다시 한번 결선 투표로 가는 거지만 그 전에 한번 최종 정리를 하는 거여서 오늘 경선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구로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는데요. 주자들도 미리 와서 특히 자신을 지지해주는 유명인들과 함께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치어리더 박기량 씨와 함께 오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후원회장, 1호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함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함께 주자들과 나오면서 뭔가 분위기도 더 뜨고 그 주자들도 뭔가 더 고무된 표정으로 현장에 임했는데요. 응원가도 엄청 많이 울려 퍼졌고요. 문재인 후보는 이제 끝내기 홈런을 치자 이런 현수막들도 눈에 띄었고 안희정, 이재명 후보도 이제 결선 투표로 가자. 이렇게 과반을 저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총력전일 텐데 오늘 영상 보니까 재밌네요. 이세돌 구단 영상도 나오고 안희정 지사. 네, 뒤에 좀 네. 수줍게 가면서도 네. 네, 항상 이렇게 굉장히 좀 함께하는 부끄러워하는 네, 것 같은 표정인데 이세돌 구단이 후원회장을 맡은 다음에 영상이 잡힌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희정 지사가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함께 바둑을 두는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보를 같이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경선 공개적인 이런 열기가 뜨거운 현장에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함께한 건 확실한 지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또 박기량, 치어리더로 유명한 박기량 씨를 그렇죠. 또 대동하고 나와가지고 많은 또 팬들의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기량 씨 모습이 계속 문재인 전 대표 옆에 있는 모습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조국 흰색 교수도 보이고요. 점퍼를 입은 사람이 박기량, 치어리더 박기량 그렇죠. 씨고 오른쪽이 잠깐만 네, 조국 서울대 교수의 교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뒤에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유명인들, 명망가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경선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로 확정이 될지 좀 계속 지켜볼 예정인데요. 그런데 문 전 대표의 아들 특혜 의혹도 더욱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어제 부산 사투리로 반박에 나섰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이렇게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고마해. 2007년부터 지금 10년 넘도록 오늘 밝혀진 사실을 또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풀이 하겠습니까? 고마해. 문재인 전 대표의 저 말이 이런 영화 대사도 생각나네요. 마이 무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좀 경쾌한 음악이 나와서 그런데 최 기자, 다른 당들은 또 저 말에 대해서 강하게 또 반박하고 나섰죠? 예, 사실 무시 전략으로 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해명을 특별히 내놓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해명을 없이 그냥 무시 전략을 하는 것일까? 다른 당에서도 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차피 이제 본선에 가면 더 불거질 이야기지만 특별한 증거를 들이밀라 이겁니다. 왜 특별한 증거도 없이 상황만 가지고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를 계속해서 우려먹느냐.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해명이자 전략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네, 해명이자 전략인데 이현수 기자, 네. 저 해명이자 전략인데 대해서 다른 당도 반응을 좀 내놨잖아요. 격하게.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재치 있게 답변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상대 당들에서는 왜 답을 회피하느냐, 독재자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흥분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박지만 회장이 저축은행 관계됐을 때 의혹을 제기하니까 내 동생이 관계없다 하니까 말하지 마라 하는 독재자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들 취업 비리에 대해서 고마해 하는 것은 제2의 박근혜 발상이에요. 제2의 정유라가 이제는 문유라가 되었습니다. 고마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산 대통령다운 말씀이십니다. 네,
제2의 박근혜 발상이다. 박지원 대표 발언이었고, 막 고마해라. 부산 대통령 발언이냐. 국민의당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아들 의혹에 대한 문 전 대표의 태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1대1 구도를 생각하는 상황에서 뭐 저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당과 당의 이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왜 박지원 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끌고 나왔을까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 무엇입니까? 불통입니다. 불통의 이미지로 통합니다. 그만큼 문 전 대표 여론이나 언론의 움직임, 어떤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뭐 자기와 불편한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는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파면된 대통령의 안 좋은 이미지까지 문 전 대표와 중첩을 시키면서 어떠한 문 전 대표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려는 하나의 또 다른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 특히나 박지원 대표 또 다른 의혹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터뜨릴까에 대해서 시기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어쩌면 본선에 가까울수록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석호 기자가 이어서 얘기할 제 원고까지 뭐 미리 본 건지 제 생각을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던 문 전 대표 아들 의혹과 관련한 폭로 예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는 약 20명 정도가 응모를 해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채용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랬었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뭐를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뭐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그렇지만 저는 그분에게 아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예, 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와 달리 말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문 전 대표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문 전 대표는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20명 혼자 취업된 게 아니라 여러 명, 그러니까 수십 명이 채용에 지원을 해서 함께 합격했고 그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아주 결과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정이 알려지면서 이 해명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직에 39명이 응시를 했는데 외부 응시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치지 않고 외부 응시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외부 응시자로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다 뽑혔거든요. 때문에 수십 명이 지원해서 그중에 한 명으로 합격된 건 아니고 1대1의 경쟁률로 합격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수십 명이 지원해서 그중에 한 명으로 합격된 게 맞기 때문에 문 전 대표의 해명이 다소 부족했던 건 맞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더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 것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공개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아버지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 활동에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문준용 씨 이야기를 좀 세세하게 짚어보기 전에 당시 문준용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서울에 유학 보내고 나서 좀 그랬네요. 아주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고 그랬던 게 마음 아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나 엄마 뭐뭐뭐 했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 등록금 줬잖니? 이러면서 그리고 노동의 가치는 돈을 벌어봐야 알아. 이러지만 한없이 남편을 보고 좀 속상했죠. 쳐다보고. 아니 이거야 뭐 아들에게 늘 줘해주고 싶은 그런 이제 엄마의 마음이고 별 부족함이 없이 제가 아버지 거짓말 하시는 거고요. 30만 원. 그때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 3명이 같이 살아서 젊어서 사서 고생하는 게 보고 싶어서 제가 안 받은 게 있죠. 예, 저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문준용 씨가 직접 나와서 저렇게 검소하게 생활도 했다. 그리고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었던 거죠, 저렇게 지금.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했는데 요번에 왜 안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은 더 강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2012년에 나왔던 문준용 씨가 왜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의혹까지도 잠재우겠다 하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뭐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선 당시 영상을 먼저 보셨었는데 당시에 문준용 씨가 군 생활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영상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조교로 있었습니다. 다른 모자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조교가 원래 절대 눈을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요. 절대 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카리스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배운 발성법으로, 성악 발성으로 맨날 소리를 질렀죠. 예,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죠? 앞으로, 야! 제가 01 군번이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신 게 2002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2등병이랑 1병 이제 힘들 때 다 지나고 상연에서 편해지니까 아버지 민정수석이 되셨죠. 예, 문준용 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육군도 제대했다. 특히 논산훈련소의 조교로 활동을 했었다라고 적극 해명하는 것 같고 이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본인은 어려운 2등병, 1등병 생활도 지냈기 때문에 그런 특혜 의혹과는 자기가 상관이 없다라고 미리 저렇게 그 방어를 하는 모습이고 또 아버지도 특전사 출신이고 본인은 또 조교로 활동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안보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민정수석이 됐을 때 상병이어서 이미 편할 때였다. 이런 건 사실 당시 분위기까지 감안을 하면 웃자고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될 만한 걸 미리 자르는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아버지 문재인 대표가 항상 지적을 받았던 이 안보관에 대해서 조금은 지원 사격을 하고자 이 군 전역 얘기 또 조교라는 나름의 제대로 군 활동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저희가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죠. 그런데 이 의혹들에 대해서 왜 문준용 씨가 이번에는 직접 나서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나오는데 이제 본선이 확정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또 나타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